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셨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뭐 여기저기서 공격도 많이 당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괜찮으신가요? 뭐, 괜찮지 않죠.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번 참사를 보면서 제 아이들을 보낸 기분입니다. 제가 그 세월호 때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뭐 90년대생, 2000년생 이렇게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같은 세대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참사를 보고 그냥 뭐 지나치 절대 저는 아마 또 평생 제 가슴 속에 엉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큰애가 그 세월호 그 수학여행 갔던 애들하고 똑같은 연령이어가지고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막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네. 그랬었었는데요.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보니까 그 세대 애들 진짜 불쌍하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납니다. 이태원 참사, 이 12구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이거를 뭐 여당에서는 사과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괜찮습니까? 사과에 대한 방법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과의 방식이나 사과의 어떤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뭐 개사과, 그리고 뭐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뭐 마음이다라는 표현, 이거는 제가 볼 때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이번 참사의 그 유가족, 희생자를 보낸 그 가족들이 이 사과를 보고 대통령이 사과했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이 있고요. 또 지금 매일같이 종교단체 뭐 그런 곳마다 찾아가서 조문을 하셨던데 그 모습도 굉장히 기괴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 책임자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 그리고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각자의 위치에 있는 책임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것을 먼저 질타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모두 방기한 채 극장식 조문, 어떤 사과,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처음에 이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남영희 부원장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딱 정확히 쓰셨어요. 근데 그 글이 뭐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빛싹, 응? 빛처럼 싹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왜 그런 글을 올리셨다가 그런 글을 갑자기 샥 내리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대한민국 언론에 느끼고 있는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그 글을 쓰게 된 배경은 그 이전에 그 글 쓰기 한 7시간 전입니다. 그 네. 참사가 일어났던 10시 15분 정도부터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어, 언론에서는 직접적으로 속보를 다루는 것이 더 더뎠는데 네. 저희 아들 친구들 뭐 아니면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 영상들을 보내주고 아이들 뭐 상태들을 얘기하고 이태원 그 골목길의 문제들을 서로 막 공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뭐 이런 곳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상황을 컨트롤해야 되는 곳에서의 그 정보들은 한 네. 2시간, 3시간 더 늦게 발표가 됐고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들여다보면 시민들이 정말 각자 투생하는 아비규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새벽 내내 보면서 제가 아마 다리가 불편했지 않았으면 현장에 네. 달려가서 CPR이라도 이전에 배웠던 CPR이라도 실시할 마음이었거든요.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고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분석도 했고 화도 치밀었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 원인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 참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누군가 책임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것이 무엇이었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것을 보니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집중되어 있던 그 경찰 병력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마약 단속이라는 것이 10월달 초반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마약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 보니 그 이전 전에 2021년 우리가 코로나 마스크를 쓰고도 할로윈 그 아이들이 축제를 누릴 때의 그 질서 상황과 2022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10만 이상의 그 인파가 운집한다라고 예상됐던 그 축제 현장.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 병력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모습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름의 추론을 했던 것이 이 이유가 도대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일을 했는가 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지금도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차츰 진상 규명을 해야 될 텐데 하나는 대통령실 이전이 빚은 그 경찰 병력에 있어서 특히나 기동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동대들이 어느 곳에 주안점을 두고 자신들이 일을 했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오히려 자유롭게 이 파티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 점에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고 부모의 심정으로 그 분노한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그 글을 쓴 다음에 민주당에서 전체적인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정해진 것과 맞물려서 네. 개별적인 그 목소리를 내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애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 우선은 애도가 먼저다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제가 그 전체 저희 지역위원장 방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원내대표 그리고 뭐 전략기획위원장 여러분이 올린 그 지침을 보면서 바로 제가 스스로 글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제시되어 있던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이 글이 그렇게 일파만파 저를 정치 병자라고까지 공격해가면서 각종 언론들이 쓸만한 내용이었던가. 전 지금도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한가했던가. 그리고 정치 공세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누리고 선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고 저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도 기간에는 애도만 해야 되는데 왜 정치적인 그런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이 당론하고 맞지 않는 튀는 행동을 했느냐. 이제 이게 바로 당에서 요구하는 거였나 봐요. 당에서는 저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제 글을 외부의 언론에서 싣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최초에 제가 제 글을 먼저 내린 이후에 한 통의 전화 받았습니다. 저희 그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네. 그 페이스북 글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미 내렸다라고 얘기한 게 다고요. 그 이후에 당에서는 계속 조심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항의는 계속했습니다. 내부에서.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우리 세월호 참사 때와 똑같은 행동을 또 다시 하려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조가 바뀌었고요. 한 이틀 아마 저희가 첫날 하루 온전히 애도를 하는 것으로 마쳤고 이후부터는 당대표 이하 지도부에서 책임자에 관련된 진상규명 등은 우리가 철저히 따져야겠다라는 기조로 나갔죠. 결과적으로는 남영이가 옳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치에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왔던 거는 맞아요. 근데 정치 애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또 반박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애도만 하라 이거는 입을 막아버리겠다. 원인 규명을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자체도 매우 이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여세 동안 분향소를 찾고 예배에도 참석을 했는데 사과는 사실 제가 보기엔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또 분향소를 맨날 찾긴 했는데 그 분향소를 보게 되면 세월의 때랑 완전히 다르죠. 그냥 국화꽃만 있고 뭐 위패도 없고 아이들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국화가 156, 157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희생된 아이들의 혹은 희생된 분들의 가족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국가로부터 애들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그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문제 관련돼서도 민주당 내에 네, 그 전체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위원장 방에 최초로 문제 지적을 했을 겁니다, 제가. 무슨 지적이었냐면요. 네, 첫째 날이었는데, 그 사고, 사망자라고 표기하게 했다라는 지침. 네, 그리고, 그래요. 네. 검정 리본을 근조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다라는 지침. 그런 것들을 다 따랐더라고요, 첫날. 그리고 네. 나서 내부에서도 아니 이거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달게 하는 게 이전에 있었느냐, 왜 이러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몇몇 지역위원장들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접하면서 왜 아무도 묻지 않고 왜 아무도 따지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식과도 다른 것이고 기본 상식과 다른 일을 하면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들에서 인사혁신처나 그리고 정부 방침으로 내려온 공문서 등에 대한 부분도 따져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이 됐고 그 다음날 경향신문인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또 널리 퍼지면서 이것이 조치에 따르지 않는 범위로 또 방향으로 변경되긴 했는데요. 네. 이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참사 이후에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위태가 없는 그리고 사고 당시에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인적 상황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실명이 모두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남땡희 내지는 나이 그리고 어느 동네에 사는지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공개가 돼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고가 났구나 희생자구나라고 알고 난 뒤에 애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철저하게 막혀진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장관, 시장, 구청장 모든 사람들의 발언을 보면 철저하게 책임 회피만을 했던 것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계속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당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또 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국회의원이죠. 전 국회의원 표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좀 공개적으로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던가요? 저에게 네. 저는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명으로 거론하기는 힘들고요. 제 직을 걸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제 직을 던지겠다. 제 대단한 직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원내 인사고요. 국회의원도 네. 아니고 국가의 녹을 먹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그 권한이라는 것이 엄청난 책임으로 다가오는 사람인데 하물며 제가 그렇게 이 유가족과 우리 마음 아픈 국민들을 대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그 입을 막겠다? 그럼 저는 당직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민주당의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네. 언론 환경이 계속해서 어떤 마녀사냥 하나를 통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니 이후에 남영희처럼 떠들면 가만히 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우리가 분명히 응징할 수 있어라는 분위기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생각도 하고 네. 당에서는 이후에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조문을 하면서도 그 책임 진상 규명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어서 저는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서는 응당할 수 있는 공당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개별적인 정치인들의 그 발언을 막는 것 그런 부분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제가 했던 얘기를 두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말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십사.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 네. 진상 규명에 본인들도 철저하게 나서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알겠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제일 책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 뭐 그다음에 윤희근 경찰청장, 또 뭐 김광호 용산구 용산서장이죠. 그다음에 용산경찰서장, 그다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책임질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까지. 근데 이 중에서 이상민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는 특히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하고 계속해서 분향소 다니면서 엄청나게 관계 유지를 계속 할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또 내각 총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대통령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든 총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면서도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하는데 뭐 책임을 지겠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될까요? 야당이죠. 예, 민주당. 여당과 야당 둘 다 마찬가지죠. 네. 여당에서는 정부. 제가 보기에는 네. 여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이 가장 중요한 당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에 아주 몰두해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용산 서장 대기 발령을 즉각적으로 처리한 부분, 그리고 이후에 윤익은 경찰청장 정도까지 경질하는 것 정도로 제가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 행정 수반, 행정의 제 중심에 있고 저희 국민들이 선출한 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 제24조에서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그 내용들을 철저히 따져 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인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국민들 앞에 서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고 이후에 그 직접적인 책임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 마약 수사와 관련돼 있는 기획 책임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 전체의 컨트롤 타워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그리고 김광우 서울청장은 이 기동대 배치 등에 관련돼 있는 총 책임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요. 윤희근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각을 총 책임지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외신 기자회견 때 보여줬던 그 공감력이라고 하죠. 네. 심각한 그의 그 공감 능력 부족에 그것도 저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네.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보면 내각 총사퇴까지도 야당에서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네. 더불어 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이 축제의 총괄 책임은 서울시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저는 네. 모르겠지만 민주당에 주어진 권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예. 이후에 또 몰아올 그 역풍,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얘기까지 하셨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용산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보시기에. 졸속적인 행정, 그리고 무능 졸속 행정. 그렇죠. 예, 무능. 그리고 무능 행정, 무능 행정. 무대책 이후에 일관되게 책임 회피를 위해서 책임 회피. 예. 아주 작은 걸 들자고 하면 문건이 드러난 것도 삭제하거나 회유하거나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지 말단에서 자기들의 작은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너무나 그 기본적인 그 행정 조직 체계만 알고 있어도 저희가 이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기 있는 지적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주체자 없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나라가 우리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산구청 혹은 경찰청 당연히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참사가 사실은 오판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약이나 성범죄라고 하는 것을 단속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적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안전에는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요것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정조사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 받는다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서로 핑퐁 게임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시끄럽게 싸우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네. 정치 집단인지 아닌지를 본인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네.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 신뢰는 바닥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의 주장의 근원은 지금 사정기관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더 다가서야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 보낸 우리 희생자의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그 영역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했는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영역 본인들이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방기하면 이것마저도 저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민주당은 정의당도 동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빨리 국정조사 시작해서 네.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쟁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야말로 정쟁을 부추기는 그런 언사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12구 참사 당시에 희생자 추모를 해야 된다는 이 촛불 행동이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에서는 이걸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 집회를 부추겨가지고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제대로 된 판단일까요, 그분들? 참, 저도 지역에 모 교회 위주로, 그리고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첫날부터 생산돼서 돌고 있습니다. 유통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촛불 행동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이번 참사를 만들었고 또 그 책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크게 이런 시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본다면 그런 말 하기 어려울 건데요. 네.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우 갈라졌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지금 막 마지막에 그냥 좀 울먹이시기도 하셨는데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좀 한켠으로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